어? 너 김서연 맞지? 찬란한 조명이 쏟아지는 창립 10주년 파티장. 조용히 남편 곁에 서 있던 한 여인이 갑자기 얼어붙은 듯 굳었어요. 반짝이는 드레스 사이로 다가온 두 사람. 고등학교 시절 매일같이 그녀를 괴롭히던 그 얼굴이었죠. 와, 너 진짜 아직도 그 시절이랑 똑같네. 억지 웃음 속에 숨겨진 조롱, 그리고 가슴속 깊이 다시 살아난 오래된 공포.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20년 전의 기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겪으신 부당한 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붉은 석양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올 때 김서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창조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세상이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 노트북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잠들어 있었어요. 필명 서연으로 300만 구독자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녀는 현실에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남편 이도윤의 메시지였어요. 여보, 내일 우리 회사 창립 10주년 파티에 꼭 와줘. 네가 필요해.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상처가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폐가 수축하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아팠어요. 에코랩스 창립 10주년. 그 화려한 자리에 자신이 서야 한다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갑자기 30년 전 도봉구의 낡은 여고 건물이 환영처럼 나타났어요. 귓가에 메아리치는 잔인한 웃음소리, 목을 졸라오는 교복 카라의 감각,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던 모욕의 말들. 야, 김서윤. 또 그 쓸데없는 소설이나 끄적거리고 있어? 누가 읽어준대?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심하게 구는 건 진짜 역겨워. 백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치 지금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귓가가 화끈거렸어요.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지은의 뒤에 서서 비웃던 조민주의 경멸 가득한 눈빛, 낡아서 실밥이 풀린 교복과 닳아버린 운동화, 그리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혼자 교실에 남겨지던 점심시간들. 창백한 얼굴로 복도 구석에 웅크리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더듬었어요. 차갑고 젖은 감각에 놀라 손을 떼자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이 손가락에 묻어났어요.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성공한 47세의 작가가 아닌 여전히 누군가의 비웃음 앞에 무력하게 서 있는 17 소녀 같았어요. 손바닥에 파고든 손톱 자국이 붉게 부풀어 올랐어요. 입술을 깨물자 쇠맛 같은 피맛이 혀끝에 번졌어요. 노트북 화면 속 소설의 주인공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서윤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화면이 검게 변하자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시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침묵만이 가득한 방 안에서 서윤의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내일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자신은 무엇이 될까요? 여전히 구석에 숨어 떨고 있는 소녀일까요? 아니면 마침내 목소리를 찾은 여성일까요?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그녀의 손이 마치 파킨슨 환자처럼 떨렸어요. 남편 이도윤이 특별히 선물해준 진한 네이비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20만 원이 넘는 고급 실크 원단이 손끝에 닿자 화상을 입은 듯 화끈거렸어요. 이 옷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일까? 이런 화려함 속에 가려진 진짜 자신은 누구일까? 마음 깊은 곳에서 지은과 민주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어요.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네 주제에 맞게 살아. 세월이 흘러 성공한 지금에도 그 목소리들은 여전히 그녀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성공이라는 두꺼운 장막 뒤에 숨겨진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작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일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해온 그녀도 자신만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내일 그녀는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작가로서 그 자리에 서야 했어요. 침묵의 시간은 이제 끝나야 했어요. 에코랩스의 창립 10주년 파티장은 샴페인과 향수의 달콤한 향기가 뒤엉키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공중에 떠다녔어요. 수십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의 홍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김서윤은 남편 이도윤이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구석의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와인잔 테두리를 신경질적으로 문지르며 마치 유리병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공간을 관찰했어요. 그때였어요. 마치 유리잔이 깨지는 것 같은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서윤의 귓가를 찢어발겼어요. 그 순간 심장이 폭발하듯 뛰었고 뜨거웠던 몸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시선이 자석에 이끌리듯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꽂혔어요. 백지은이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웃음소리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어요. 화려한 플래티넘 블론드 헤어에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그녀의 옆에는 조민주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눈에 띄게 성형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만함은 시간도 지우지 못했어요. 서윤의 목구멍이 바싹 말라 사막처럼 갈라졌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얼음 같은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와인 한 모금을 넘기려 했지만 목이 막혀 기침이 터져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듯 돌아보았고 그 시선들이 서윤의 등을 송곳처럼 찔러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소리에 지은과 민주의 시선도 서윤에게 향했어요. 처음에는 무심한 눈길이었지만 곧 그들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어요. 인식의 순간이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멎은 듯했어요. 어머, 저기 김서윤 아니야? 지은의 목소리가 레이저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어요. 주변의 모든 대화가 그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민주가 놀란 듯 입술을 살짝 벌렸다가 곧 비웃음으로 일그러졌어요. 맞네. 어쩐지 낯이 익더라. 근데 여기서 뭐해? 두 사람이 마치 공작새처럼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서윤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공기가 마치 납처럼 무거워졌고 숨을 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서윤의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손끝이 마비되는 듯 했어요. 와, 서윤아. 이런 자리에서 만나다니. 지은이 과장된 친근함으로 말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반가움이었지만 그 음성에 숨겨진 독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독사가 공격하기 전 내는 소리 같았어요. 초대받아서 왔니? 민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서윤의 원피스를 아래 위로 훑었어요. 마치 엑스레이로 그녀의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대단하네. 우리 학창시절엔 급식비도 못 내던 애가 어쩌다 이런 자리에?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 안쪽에서 피가 폭포수처럼 요란하게 울렸어요. 숨이 점점 가빠졌고 공기가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마치 30년의 시간이 증발한 듯 다시 고등학교 교실 구석에
웅크린 17 소녀로 돌아간 듯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어요. 여기 누구 친구예요? 지은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창 시절 같은 반이었는데 항상 구석에서 혼자 소설 쓰고 있던 애였어. 그땐 정말 촌스러웠는데 오늘은 좀 달라 보이네. 원피스가 브랜드 같은데? 서윤의 눈가가 뜨거운 용암처럼 타올랐어요. 손가락이 와인잔을 너무 세게 움켜쥐어 금이 갈 것 같았어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불타는 듯 했지만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왔어? 누구 소개로? 민주가 다시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혹시 서빙 스태프? 지은이 킥킥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서윤의 귓속에서 굉음처럼 울렸어요. 아니면 청소 담당? 네가 여기 초대받을 리가 없잖아. 둘의 웃음소리가 파티장을 채웠어요. 주변의 수십 개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고 서윤은 마치 전시장의 동물처럼 느껴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마치 콘크리트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지고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왜 말이 없어? 아직도 그때처럼 말 못하고 그러는 거야? 지은이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말했어요. 그녀의 완벽하게 매니큐어 칠한 손톱이 서윤의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서윤의 귓속에서 폭탄처럼 울렸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난 뷰티 쇼핑몰 CEO야. 인스타 팔로워만 50만. 지은이 허공에 대고 자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민주는 대기업 협력사 본부장 남편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해. 넌 뭐하고 사니? 아직도 그 쓸모없는 소설이나 쓰고 있어? 민주가 가엾게 여기는 듯한 시선으로 서윤을 내려다보았어요. 혹시 결혼은 했어? 아이는? 아, 미안.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 근데 진짜 궁금해서. 서윤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듯 했어요. 테이블 밑에서 그녀의 손이 마치 간질병 환자처럼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현재의 모든 것을 삼키려 했어요. 아직도 그 쓸모없는 소설이나 쓰고 있어? 지은이 돕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그거 말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었나? 아, 맞다. 너 시 같은 것도 쓰지 않았어? 그거 진짜 웃겼는데. 서윤의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치 30년 전 교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어요.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요? 천둥처럼 강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득 찬 공기를 번개처럼 갈랐어요. 이도윤이었어요. 그의 185cm 장신이 서윤 뒤에 우뚝 서자 마치 보호의 성벽이 세워진 듯했어요. 완벽하게 재단된 발렌시아가 수트를 입은 그의 존재감은 순식간에 공간을 지배했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턱선은 단단한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피가 다시 얼굴로 돌아오는 듯했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지은과 민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가 곧 화사한 미소로 탈바꿈했어요. 그 변화는 너무나 빨라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 저희는 서윤이의 옛 학창시절 친구들이에요.
지은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매서운 눈빛이 이도윤의 손목시계와 수트를 탐욕스럽게 훑었어요. 그것은 파텍 필립 노틸러스 시계였고 그 가격은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만. 학창 시절 추억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도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은 영하 수십 도의 한파처럼 차가웠어요. 아, 그렇군요. 제 아내의 옛 친구분들이시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파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지은과 민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창백한 백지장처럼 변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접시만큼 커졌고 입이 물고기처럼 벌어졌어요. 아, 아네요? 민주가 더듬거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이상 높아졌고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도윤이 서윤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어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서윤의 온몸을 전류처럼 관통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호수에 봄 햇살이 내리쬐는 것 같았어요. 서윤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심장박동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제 아내입니다. 김서윤 작가. 이도윤이 자랑스러움이 넘치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어요. 필명 서연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300만 구독자를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연?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먼지처럼 흩어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고 완벽했던 화장이 갑자기 가면처럼 보였어요. 베스트셀러 작가 서연이 김서윤이라고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웅크린 소녀가 아니었어요. 30년간 침묵 속에 숨겨두었던 영혼의 불꽃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에코랩스의 대표이자 오너입니다. 이도윤이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파티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오늘 파티의 주인이죠. 민주의 입이 물고기처럼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자신의 목걸이를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고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흔들리며 빛을 반사했어요. 그럼 당신이 코로나 시기에 대박난 그 에코랩스 CEO 이도윤? 이도윤이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은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눈빛 많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듯 날카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제 아내의 새 책, 침묵의 날개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죠. 지은과 민주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었어요. 두 사람의 눈 속에서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절망이 물결처럼 번갈아 일렁였어요.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모욕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이 화려한 파티의 여주인공이자 자신들이 우러러봐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현실인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네이비 원피스가 물결처럼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은은한 진주 광택이 샹들리에 빛을 받아 빛났어요. 더 이상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눈빛에는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고요한 분노와 의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소개가 늦었네요. 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그 안에는 깊은 자신감이 흘렀어요. 웹소설 작가 서연입니다. 300만 구독자가 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침묵의 날개는 학창시절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던 소녀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죠. 그 말에 지은과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서윤이 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도윤이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그 날카로운 소리에 파티장의 모든 대화가 멈췄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어 정말 기쁩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은과 민주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수백 개의 시선 속에 갇혀 마치 표본 상자 속의 나비처럼 꼼짝할 수 없었어요. 제 아내이자 필명 서연으로 활동하는 김서윤 작가입니다. 이도윤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최신작 침묵의 날개가 이번 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작품 속 주인공처럼 제 아내도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어요. 서윤의 얼굴이 장미꽃처럼 붉게 물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30년을 기다려온 인정의 순간에 대한 감격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촉촉한 것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은과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당혹감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어요. 과거에 그들이 발로 밟고 무시했던 소녀가 이제는 그들이 우러러봐야 할 높이에 당당히 서 있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었어요. 서윤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닌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된 안도감의 표현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어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이었어요. 30년의 침묵을 깨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어요. 다음날 아침 에코랩스 사무실은 폭풍 전야처럼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의 다급한 속삭임,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급한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굳어진 표정들이 불안한 징조였어요. 서윤은 남편의 초대로 회사에 들른 자리였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임원실을 지나는 동안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는 것 같았고 그 눈빛 속에는 의문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이도윤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실내의 공기는 묵직한 납덩어리 같았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이도윤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에는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회사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왔어.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글이요? 이도윤이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민주 남편과 지은 남편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야. 상당히 구체적이고 증거도 있어. 녹취록, 계약서, 이메일 사본까지. 서윤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가운 얼음장처럼 식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누가 올린 거예요? 모르겠어. 익명이야. 이도윤이 모니터를 돌려 서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의 눈빛은 깊은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내부자임은 확실해. 이런 정보는 회사 내부 사람만 알 수 있으니까. 거래 내역, 비밀 계약서. 이건 외부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야. 화면에는 에코랩스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글은 민주의 남편이 에코랩스와의 계약 과정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증거와 지은의 남편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첨부된 녹취록과 계약서 사본들은 그 주장에 무게를 실었고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서윤의 손이 떨려왔어요. 그녀의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어제의 파티장에서 느꼈던 자신감은 완전히 증발해버렸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왜 하필 지금? 그때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비서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사장님, 기자들이 아래 로비에 몰려와 있어요. 5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고 경비팀이 간신히 막고 있어요. 이도윤의 표정이 석고상처럼 굳어졌어요. 기자들이라고? 네, 이미 여러 매체에서 기사가 나가고 있어요.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건넸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폭발적으로 확산 중이고 회사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도 쏟아지고 있어요. 서윤은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내려다보았어요. 에코랩스 내부 부패 의혹, K바이오 스타트업의 어두운 이면, 코로나 특수 속 숨겨진 비리, 끔찍한 헤드라인들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각 기사에는 이도윤과 서윤의 파티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마치 차가운 물속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어요. 도윤 씨, 이건 회사가 위험해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이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어깨가 산처럼 무겁게 처져 있었고 등 뒤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1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그때 서윤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지은의 이름이 번쩍였어요. 서윤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전화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귀에 가져갔어요. 너 때문이지?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윤의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네가 이런 짓을 했어. 어제 우리가 널 못 알아봤다고 이렇게 복수하는 거지.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혀는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제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악랄하게 복수하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비명 같은 소리였어요. 너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그런 적 없어. 거짓말 마. 지은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누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겠어? 네 남편이 CEO니까 네가 이런 짓을 꾸민 거잖아. 학창 시절부터 네가 얼마나 음험한 애였는지 알아. 겉으론 조용한 척하면서 속으론 온갖 계산을 다 하고. 전화가 갑자기 끊겼어요. 서윤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아야 했어요. 곧이어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민주였어요. 서윤아, 제발. 민주의 목소리는 지은과 달리 애원하는 톤이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 서윤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얼음장 같은 공포가 솟아올랐어요. 자신이 바라던 것은 이런 종류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단지 인정받고 싶었을 뿐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도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의심,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어요. 서윤아, 혹시 네가?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흐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어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 목소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이도윤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 했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어. 하지만 이제 회사가 위기야. 주가가 30% 이상 폭락했어.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어. 그때 비서가 다시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태블릿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10분 후에 시작해요. 모든 임원들이 지금 회의실로 모이고 있어요. 이도윤의 얼굴에 깊은 고뇌와 결의가 교차했어요. 알겠어. 준비해. 그리고 서윤에게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다려줘.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할게.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서윤은 남편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창밖으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느꼈던 승리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무거운 죄책감과 두려움만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새로운 상처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상처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회 긴급회의가 끝난 지 3시간 후 에코랩스 본사 대회의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임원들과 핵심 직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서울 빌딩 숲을 피로 물들인 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영하 수십 도의 한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도윤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서윤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조여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눈빛만은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이도윤이 회의실 앞에 우뚝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그 순간 모든 속삭임과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는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고 숨 쉴 틈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모든 시선이 레이저빔처럼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내부 조사 결과 블라인드에 올라온 폭로 내용은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의 작은 탄식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어요. 서윤의 심장이 천둥 소리처럼 요란하게 뛰었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민주 씨의 남편 박상무와 지은 씨의 남편 김 부장은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회사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이도윤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어요. 이사회와 논의한 결과 저희는 두 분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최선입니까?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백억의 가치를 잃고 있어요. 이도윤의 눈빛이 단단한 화강암처럼 굳어졌어요.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에코랩스는 코로나 시기에 크게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불법이나 부패가 아닌 정직과 혁신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근간이자 정체성입니다. 서윤은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그의 원칙주의적 성격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함,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도윤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회사 주가가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빨간색으로 가득한 주가 차트가 보였어요.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몇몇 대형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을 대거 매도했고 회사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도윤은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정직성과 신뢰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8시에 전국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공개하고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하듯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미쳤다라고 속삭였고 다른 사람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어요.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 10년간 피땀으로 읽어온 모든 것을 걸고 있었어요. 또한 이도윤이 회의실을 가득 채운 소음을 뚫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제 아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조사 결과 이 폭로글을 올린 사람은 IT팀의 한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백했으며 계약 과정에서 불법성을 발견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이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서윤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어요.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가슴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은 그녀와 지은 민주의 재회가 촉발한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이도윤은 곧바로 기자회견 준비에 들어갔어요. 서윤은 그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운명의 순간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 같았어요. 저녁 8시 에코랩스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이도윤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단단했어요. 에코랩스는 창립 이래 투명성과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의 천둥처럼 울렸어요. 오늘 드러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대표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혔어요. 계약 과정의 불법성, 내부 감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까지 어떤 변명도 책임 회피도 없었어요. 그저 진실만이 있었어요. 해당 협력사들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과 고객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신뢰 회복을 위해 저는 개인 재산의 30%를 투명경영 기금으로 출연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풍우처럼 쏟아졌어요. 그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번 사태가 대표님 부인의 과거 학창시절 괴롭힘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위 복수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서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녀는 기자회견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화살처럼 쏟아졌어요.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숨이 턱 막혔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도윤의 표정이 잠시 얼음장처럼 굳었다가 곧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 아내는 이번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항상 정직과 용서, 그리고 인내를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이번 폭로는 내부 직원의 양심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그 직원 역시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겉제시도 K 계속 편집 오요. 절정. 이어서 그 직원 역시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자백했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의 굳건한 신뢰가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이 서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어요. 그때였어요.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고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백지은과 조민주가 눈물과 화장이 뒤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으며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하루 전 파티장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지은의 명품 의상은 구겨져 있었고 민주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지은이 히스테리컬하게 외쳤어요. 그녀의 화려한 외모는 온데간데 없고 화장이 번진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마치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들이 방금 체포되었어요.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요.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도윤이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두세요.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요란하게 터졌고 기자들은 흥분한 표정으로 이 예상치 못한 드라마틱한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어요.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민주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어요. 서윤아, 우리가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어. 학창시절에 너에게 한 모든 일들, 그 모욕과 괴롭힘.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어. 제발. 로비는 순간 무덤처럼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카메라가 이 극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일제히 집중되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윤은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상처를 간직하며 숨죽여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어요. 운명의 순간이었어요. 지은과 민주는 서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한때 서윤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괴롭히던 그들이 이제는 그녀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극적인 역전이었어요. 서윤은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대신 깊은 평온함과 함께 이 순간이 가져온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일어나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어요.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울려 퍼지는 종소리 같았어요. 그렇게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지은과 민주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모든 상처와 아픔이 그녀의 몸을 따라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30년 전 여러분은 제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그 상처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고 제 영혼을 올가매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고 그 안에는 30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더 이상 과거의 포로로 살고 싶지 않아요. 지은과 민주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다만 서윤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고통을 다른 이들의 치유로 바꾸는 일에 동참한다면요. 기자회견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극적인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도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그는 아내의 옆으로 걸어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서로 얽히며 강한 유대를 형성했어요. 저는 작가로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왔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를 추스르며 계속했어요.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과 자신감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도 세상과 나누고 싶어요.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요. 그녀의 말에 강한 확신과 자신감이 실렸어요. 더 이상 웅크리고 숨는 소녀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찾은 여성의 담대함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어깨는 더 이상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지은과 민주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약속할게요. 지은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이제부터 달라지겠어요. 정말로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르게 가르칠게요. 민주가 덧붙였어요. 그들이 절대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요. 서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닌 마침내 자유를 찾은 영혼의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것이에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에코랩스 CEO의 용기 있는 결단, 투명성으로 위기 극복한 K-바이오 스타트업, 베스트셀러 작가 서연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 부정적이었던 여론은 순식간에 이도윤과 서윤의 편으로 돌아섰어요. 회사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되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서윤의 어깨에서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졌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작가였고 상처를 치유의 힘으로 바꾼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한 달 후 서울 강남의 대형 서점, 김서윤의 신작 출간회가 열렸어요. 넓은 이벤트홀은 독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줄은 서점 밖까지 길게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필명 서연이 아닌 본명 김서윤으로 출간된 에세이였어요. 제목은 침묵에서 깨어나다. 30년의 상처와 치유의 여정. 서점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했고 김서윤의 책을 든 독자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어요. 출간 일주일 만에 20만 부가 팔리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해외 출판 계약도 이미 10개국과 체결되었어요. 서윤은 단상 위에 서서 독자들을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숨어있던 그녀가 이제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평온함과 단단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써왔어요. 그녀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제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숨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만이 그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청중들이 숨죽여 그녀의 말을 경청했어요.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학창 시절의 괴롭힘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공포였어요. 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상처를 감추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결국 저를 더 깊이 공감하고 더 진실된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서윤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어요.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의 평온함과 강인함이었어요. 이 책에 담긴 제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침묵에서 깨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감동과 존경, 그리고 공감이 가득했어요. 사인회가 끝난 후 서윤은 남편 이도윤과 함께 서점을 나왔어요. 바깥 거리는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가 그들을 반겼어요. 햇살은 따스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이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했어요. 네가 얼마나 용기 있고 강인한 사람인지 세상이 이제 알게 됐어. 내가 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어요. 이번 책 수익금 전액을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도 만들 거예요. 이도윤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감동이 번졌어요. 상처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서윤이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이들의 치유로 바꾸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목소리니까요. 두 사람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누군가가 서윤의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백지은이 서 있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차림과 완벽한 메이크업 대신 소박한 차림새와 맨 얼굴이었어요. 그녀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오만함 대신 진실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서윤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더 이상 과거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톤이 아니었어요. 이도윤이 서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서윤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이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차로 먼저 가겠다고 말했어요. 서윤과 지은은 서점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고 주변에는 노란 은행잎들이 춤추듯 떨어지고 있었어요. 쇼핑몰을 정리했어.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SNS 계정도 다 내렸고 그건 다 허영이었어. 진짜 나를 숨기기 위한 가면 같은 거였어. 서윤은 말없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경계심도 완전히 놓지는 않았어요. 네가 괴롭힘 당했을 때의 기분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하는 눈빛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워. 내가 너에게 그런 고통을 줬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며시 불어왔고 옛 기억들이 마치 낙엽처럼 흩날렸어요. 미안해. 지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알아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지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녀는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냉정하지는 않았어요.
당신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세요. 상처를 치유로 바꾸는 일에 동참하세요. 그게 진정한 사과예요. 지은은 눈물 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약속할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야.